저번 주에 이어서 화면으로 그냥 진행하려고 만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자면 목표 설정하는 부분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드릴게요. 목표를 설정한다는 게 여러분들이 처음 홈페이지를 제작하시면서 많이 해야 될 부분이 되게 많으세요. 디자인도 해야 되고, 뭐 디자인이 다른 업체에 맡기면 신경 써주셔야 되고, 직접 프로그래밍 하실 게 아니면 업체에서 어떻게 프로그램을 하는지 관리 감독도 하셔야 되고, 실제로 상품이 어떻게 판매될지에 대한 예상도 하셔야 되고, 상품이 나왔을 때 마케팅도 하셔야 되고, 뭐 너무 여러 가지 과정이 있어서 하시다 보면 목표가 뭔지 잊어버리거나 나중에 어떤 비중이 점점 다르게 돼요. 처음엔 상품에 치중하고 상품의 독특함을 잘 나타낸다든가 아니면 자신의 개인적인 뭐 프로필을 위주로 가야 되는데 프로그램이 어렵다 보면 커뮤니티 기능을 만들다가 그 기능 만드는 데 지쳐서 자기 프로필을 만드는 데 소홀해지거나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이거든요. 홈페이지 하나 만드는 게 사실 작은 일이 아니라서 하다 보면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걸 처음에 목표를 정확하게 정해놓고 멤버들이나 혹은 개인이 그냥 만드신다면 머릿속에 잘 염두를 해두시고 누가 무엇하는 걸 염두를 해주시고 가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쭉 한번 빨리 불러볼게요. 관련 업계 분석은 뭐냐면 웹 에이전시를 하시게 되면 더 중요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가 뭐 한 10년, 20년을 그쪽 분야에서 일을 하셨으면 이런 게 필요 없고 그냥 그 전반적인 분야를 훑어보실 수도 있는데 처음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관련 분야가 많지 않아요.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에 지금까지 했던 건 제주도 숙박지나 아니면 여행사 예약 프로그램이나 장례식 자료도 한번 했었고요. 쇼핑몰 형태 그런 걸 보면 그 분야들이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제일 잘 나가는 홈페이지가 뭔지 이미 그쪽 사장님은 알고 계세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홈페이지 업계가 어떻게 돌아간다거나 기술 경영을 모르기 때문에 그 분야에서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를 파악하시는 게 중요하고 그 분야에서만 조금 더 나가시면 매출은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추천드리는 건 여기서 뭐 경력이 많이 되신 분이 없다고 가정하고 말씀드렸을 때 초반에는 제 생각엔 청년창업 컨설팅도 하고 다니다 보니까 제 추천은 매출이 우선 나는 것부터 신경 쓰시는 걸 추천드려요. 돈이 안 생기면 사람들이 지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초반에 청년창업 하시고 1년 안에 무너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매출이 발생을 안 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이유 중에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너무 광대한 계획을 잡으시고 큰 홈페이지를 만들려고 했기 때문인 경우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일단 쭉 넘어가 보면 프로그램하고 디자인 중에 어느 거에 치중을 하시고 가실지에 대해서 먼저 또 염두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뭐 쇼핑몰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에 치중을 하시는 게 아마 맞으실 거예요. 프로그램은 처음부터 신경 쓰시기에는 디자인과 프로그램을 모두 모르시는 상태라면 프로그램이 좀 더 어려울 수 있거든요. 프로그램과 디자인 중에 어느 부분을 더 중시하고 가실지에 대한 이야기고 그 중에서 뭐 직접 그러니까 그걸 가늠하기 힘들기 때문에 가늠할 수 있는 정보를 먼저 아시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프로그램 부분에서는 어느 게 난이도가 높고 어느 거에 더 비중을 잡아야 될지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드릴 거고 모바일 환경을 고려하자는 건 모바일 홈페이지가 따로 있는 건 아시죠? 모바일에서 작게 나올 수 있는 320에 480의 해상도에 나올 수 있게 하시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그냥 홈페이지를 모바일로 쓸 수 있게 해서 확대해서 보시는 방법도 있고 그거는 선택이실 것 같아요. 전 예전에 생각했을 땐 모든 환경에 다 하나의 플랫폼이 떴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요즘 보니까 너무 추세가 많이 바뀌어서 그거는 선택이실 수 있어서 그거에 대한 얘기고요. 그리고 실현 가능한 일정 짜기는 만드시려고 하는 상상 속의 이미지와 처음 만들어 보시는 분일수록 그 기간이 딱 맞지 않다는 게 있는데 왜 그런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게 오늘의 일정입니다. 기획을 할 때 사업 전반적인 기획은 아니지만 약간의 사업 전반적인 기획 부분과 웹 쪽 기획을 합쳐서 설명을 드릴 것 같아요. 자, 제 소개하고 여러분 소개를 했죠. 저는 되게 생뚱맞게 소개를 하고 글을 막 썼는데 이렇게 오신 건 기적이라고 봅니다. 여러분들은 참 같은 마음으로 제 과거사를 알고 계신 상황이 벌어졌어요. 자, 빨리 진행해 볼게요. 놓칠 수 있으면서 중요한 것을 목표로 설정하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까 말씀드렸다고 같은 맥락이에요. 여러 가지 신경 쓰셔야 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홈페이지 하나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사업을 표현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광고지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함축된 정보를 좀 더 효과적으로 인터페이스를 더해서 표현하기 때문에 광고지보다 어려울 수 있고 개인한테 들어가는 영업보다 어려울 수 있고 좀 복합적인 분야라는 걸 염두에 두시고 목표를 설정하시면 되고요. 예를 들어 이런 게 있겠죠. 감귤을 판매하시는 분들은 100% 매출에만 집중하시면 돼요. 제가 봤을 때. 왜냐면 그분들의 목표 자체가 내 감귤이 너무 예쁘게 나온 그런 건 아니거든요. 다 모양이 뭐 그렇게 막 화려하게 다르지 않잖아요. 이 집에서 키우는 건 저 집에서 키우는 건. 그래서 그런 거에 치중을 안 하셔도 되는데
많은 분들이 사진 촬영하는데 200, 300씩 쓰시고 그리고 매출은 안 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또 다른 예를 들자면 여행사 같은 경우에도 상품에 집중하시면 되는데 프로그램에 집중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좀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도 프로그램 배우고 싶어서 오시는 분들이 많다고 알고 있는데 프로그램에 집중하셔서 사실 제가 성공시켜드린 분은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프로그램이 방대할수록 홈페이지 기능 자체로 모든 걸 사업을 진행을 하시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프로그래머도 10년차 프로그래머들이 웹 에이전시에서 일해서 제대로 된 프로그램을 만들기 힘든데 처음 해보시는 분들이 기획을 해서 프로그래머와의 협업에서 성공할 확률은 정말 지극히 낮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계산기 프로그램부터 짜고 다음 해에는 방명록 프로그램을 짜고 이랬듯이 좀 천천히 가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물론 직접 하시는 게 아니라 의뢰를 하시더라도. 그래서 좀 천천히 가시는 방법으로 작게 시작하시는 방법을 추천을 드리고요. 그거에 대한 증거 자료가 2개가 있습니다. 이걸 보시는 분 있으세요? 아무도 안 보셨나요? 이 2개 사이트? 잘 보여드리겠죠? 본인 웹사이트. 네. 이 세 번째는 요거 두 번째하고 비슷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나중에 분명히 정신을 잃게 돼 있어요. 한 달이 지나면 내가 뭘 만들려고 했는지에 대해서 까먹을 수 있어요. 왜냐면 다른 사람들하고의 트러블도 있을 수 있고 제가 만들려고 했던 그 부분을 자기가 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될 수도 있어요. 디자인이 마음대로 안 나올 수도 있고 그랬을 때 중심을 찾는 방법 중에 하나가 본인이 만들고 싶은 거 하고 고객들이 원하는 거하고의 중간을 찾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들고 싶은 게 고객들이 원하는 법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 재밌는 예를 들어드리자면 저는 여자 의류 쇼핑몰을 자신 있게 시작을 했어요. 왜냐면 어머니께서 30년 동안 옷가게를 하셨기 때문에 시작을 했는데 어쨌든 매출은 하나도 안 났어요. 하나도 못 팔았어요. 3달 동안 준비를 했는데 그 이유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웹사이트를 만드는 것도 물론 문제가 있었겠지만 거기서 저는 제가 만드는 디자인이나 판매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주변 의견들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 의견 중에 뭐가 있었냐면 제주도는 이렇게 싼 의류를 팔면 안 된다. 모델이 예쁘지 않아서 팔리지 않는다. 그리고 제주도에 게이가 얼마나 많은지 아느냐. 게이 의류를 팔지 않기 때문에 너무 망하는 거다. 이 중에서 몇 프로가 맞을까요? 여러분들 지인을 통해서라든가 아니면 페이스북을 통해서라든가 다른 의류 쇼핑몰들을 보고 얻으신 정보가 100% 맞을 거라고 확신을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만드시는 것들은 아마도 개인적인 의견이 많이 들어간 새로운 형태의 웹사이트들이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기존 시장을 바꾸기 위해서 만드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기존 시장에 편입해서 들어가시려는 분들은 또 얘기가 달라질 수 있어요. 다른 웹사이트들에서 조금만 낮게 만드시면 매출은 얼마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생각하시는 아이디어를 잘 표현하시려면 그러다 보면 정답은 없게 마련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의견을 전부 다 받아들이게 되면 받아들일 수 없을 뿐더러 산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결론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걸 추천드려요. 반반씩. 자, 그리고 참담한 예 중에 하나인데 창 닫기 버튼을 찾는데 저는 1분이 걸렸어요. 그래서 메뉴를 누를 수 없는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또 약간 다른 문제인데 나이 드신 분들의 좋아하시는 그런 형태를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고 이걸 보면서 다들 놀라셨겠지만 황태 매출 중에 아마 2위가 나올 거예요. 여기가. 놀랍죠? 그래서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디자인, 프로그램이 여러분들의 웹사이트에 성공을 가늠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의 소스가 되겠지만 다른 사이트보다 여기가 잘 만들었다니 놀랍죠? 네, 다른 사이트는 이거보다 더 기능이 안 되거나 구매가 안 되거나 전화번호가 틀린 경우 심지어 오는데 그런 경우까지 있기 때문에 웹 에이전시에 맡기고 웹 에이전시가 없어졌다거나 그럼 전화번호를 바꿀 수 없는 상황이 되죠. 그래서 그 중에서 황태를 파는 것 중에서 매출이 좀 나오는 업체 그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 거고 웹사이트에 치중을 해서 만드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지만 초반에는 마케팅이나 그 부가적인 요인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웹사이트에 대한 기획만이 아니라고 말씀드린 거였죠. 그래서 보기가 있습니다. 이것도 순수하게 그냥 제가 생각하는 보기인데 일단 여기 모여주신 분들 중에 프로그램 치중으로 하시는 분 빼고 나머지 분들은 아마 요 안에 포함이 되시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넣어봤어요. 프로그램은 사실 완전 별개의 얘기라서 프로그램 위주로 가는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근데 제품 판매하는 쇼핑몰 같은 경우나 그 단체를 소개하는 경우나 웹 에이전시를 하시게 되면 그것도 완전히 다른 문제겠죠. 네. 그래서 우선은 그 간단한 예부터 보여드리면 어쨌든 상품은 나오시니까 그 상품 소개에 대해서도 아마 포함되시는 부분이 여기 있을 거예요. 그럼 우선 그 부분을 보죠. 상품이 특이하신가요? 지금 하시는 패브릭이? 시장에 없는 상품인가요? 시장에 없는 상품인데 약간 아이디어를 추가하는 네, 그럼 이거를 부분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회사 소개나 상품 판매보다 먼저 해야 되는 게
사용 방법이 틀린가요? 그렇지 않죠? 네. 그러면 상품 소개 쪽 어떻게 제작을 했고 요즘 트렌드에 맞게 그분들이 원하시는 게 스토리텔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품 소개를 먼저 해야 되는 거라고 봐요. 그러면 그게 가장 메인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고 나머지 기획들을 갖다 붙이시는 거죠. 상품 판매를 메인 카테고리로 당연히 두는 건 맞고 상품 소개 메인 카테고리 쪽에 좀 더 세부적으로 둔다거나 페이지를 길게 간다거나 동영상을 사용한다거나 해서 그쪽에 시간 투자를 많이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카카오톡 여기에 이것도 또 링크가 있죠. 여기에 링크로 예를 들어볼게요. 다이어트라는 앱을 만드는 업체인데 회사 자체에 대한 소개가 되게 어려운데 동영상으로 처리하고 끝냈어요. 이게 500비디오라는 데서 만든 건데 여기가 이렇게 비디오 제작해 주는데 100만 원인가 받거든요. 뭐 이렇게 길게 설명 안 하고 아니면 회사 같은 데서 보통 소리 못 들으시잖아요. 그리고 회사에서도 많이 이렇게 일 안 하시고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걸 보여줘서 만든 건데 의미함이 없어도 뭔지 이해를 하실 수 있도록 만약에 판매하시는 상품인 여러 가지일 경우에 그리고 그 상품들의 개별 특징이 있을 경우에는 옥션처럼 상세 설명 페이지가 길게 나타납니다. 상품이 통일성이 없는 경우에 특히나 여러 가지 상세 설명 제작하시는데 굉장히 오래 걸리세요. 그래서 쇼핑몰 만드시는 분들이 초반에 이 강의가 있었으면 하시는 말씀이 있어서 쇼핑몰을 하셨을 때 한 가지 두 가지 상품을 팔 게 아니라면 상세 설명을 넣게 되는데 상세 설명 제작하는데 거의 90%가 걸려요. 전체 프로세스 중에.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필이 내려가지 않는 관계로 일단 다 외우겠습니다. 상세 설명이 긴 거 아시죠? 그런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상세 설명이 중시되는 사이트가 있고 상품 판매를 위주로 가시는 사이트 같은 경우에 특별한 설명이 없어도 돼요. 뭐 스마트폰이 어떻다 저떻다 스마트폰에서 지도가 보여져요.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는 정보를 굳이 표현할 필요는 없고 이미지 컷이나 그래서 사진에 더 치중하고 디자이너에게 디자인 부분에 좀 더 많은 비용 투자가 되고 이런 걸 예로 들어드리기 위해서 이 사이트를 보여드린 거였고 그리고 접시도 그렇겠죠. 접시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설명할 필요는 없겠죠. 이건 안경 같은 경우인데 아무런 설명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상품을 판매하시고자 할 때 홈페이지를 쉽게 만드는 방법 중에 이런 게 있죠. 사진은 그냥 크게 들어가고 모두 알려진 상품이기 때문에 그냥 상품의 디테일만 보여드려도 되는 경우에 이렇게 가셔도 돼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표본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도 추천드리고 처음에 만들기도 편하고 사람들에게 좋은 사이트라는 느낌도 주고 많이들 초반에 다른 사이트들을 많이 안 보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저로서는 제가 지금까지 웹 에이전시를 할 수 있었던 힘이거든요. 그래서 그 기술들을 하나씩 배워서 종합한다기보다 일단 모다라고 부르기도 하고 뭐 거래처에서 이제 일이 들어오게 되면 그 거래처에서 그 거래처에서 판매하는 상품 중에 판매하는 상품들이 다른 업체에서 얼마나 주종을 이루고 있는 게 어떤 디자인이고 어느 업체가 제일 잘 나가고 그리고 지금까지 그 업체에서 있었던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상품을 내놓으면 일단 판매는 이루어져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안타까웠던 건 웹 에이전시 역할은 판매까지 신경 써주진 않아요. 그래서 관리비를 내더라도 홈페이지 수정에 신경을 써주지 그들이 알고 있는 노하우를 전해주지는 잘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했던 부분은 아마 좀 그런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안타깝고 제가 이제 그런 거래처들이 없어지면 저 역시나 힘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마케팅이나 이후에 트렌드를 좀 알려드린 경향이 있어요. 페이스북 좋아요를 넣어야 된다든가 아니면 페이스북 페이지를 만들어서 소비자들한테 우리 상품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고 각인시켜준다든가 그런 것들을 해나가는데 어떻게 찾는지에 대해서 먼저 알려드리면 검색 엔진에서 판매하시는 상품을 쳐보시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하시는 게 뭐라고 그러셨죠? 광고 플랫폼, 클라우딩 쪽이 많이 비슷하신가요? 클라우드 소싱도 있고 클라우드 펀딩도 있고 뭐 클라우드 개념을 요즘 많이 사용하는데 여기서 아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도 잘 모르지만 많은 분들의 의견을 모으거나 여러분들의 투자를 받아서 하나의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웹사이트라고 보시면 되고 대표적인 사이트 중에 뭐가 있죠? 클라우드 소싱은 클라우드 소싱으로 해. 스레드레스. 그때 보여주신 네, 그건 지금 예로 못 넣었는데 그런 사이트들이 있고 거기에서 완전히 다르게 가고 싶고 처음 창업하신 분들의 약간 제가 보기엔 실수라고 보는 건 나는 이미 구성된 시장을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난 새로운 거 만드는데 이거하고는 관련 없으니 정말 새롭게 만들어 봐야지. 근데 대부분의 웹사이트들은 이미 10년, 20년을 발전된 거라고 보시면 되고 그 발전된 걸 우선 배우고 가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보시면 팝업 뜨고 되게 지저분하잖아요. 근데 그게 성공할 수 있었던 하나의 이유는 지금까지 그 패턴에 저희는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는 거죠. 창닫기 버튼 찾는 거 저희한테는 별일이 아니에요. 외국 사람들에게는 이게 뭔가 싶어 나가겠지만 저희는 이미 한 화면에 페이지를 내리지도 않았는데 100개의 상품을 이미 저희는 보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우선은 다들 판매 쪽이 아니신 부분도 있으시죠. 판매 쪽이신 분들이 대부분인데 판매라면 시장 형성된 가격을 철저하게 조사하시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이렇게 웹사이트를 조금으로 만들다 보니까 어느 분야든지 시작하는 방법을 알게 됐어요. 제가 아예 모르는 패브릭 제품을 판매한다고 생각하면 유통 경로도 인터넷에 다 나오고 모든 게 다 인터넷에 나오거든요. 얼마 전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어떤 15살짜리 화학자가 췌장암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항체를 발견했다. 인터넷에서 다 배운 거래요. 인터넷에 모든 자료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홈페이지나 어떤 사업을 하시기 전에 철저한 조사는 인터넷상에서 다 할 수 있고 지인들을 통해서나 인터넷이 지치거나 그 정보가 믿음이 가지 않을 땐 관련 업계 분들을 만나실 수 있는 소스들을 찾으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저에게 메일을 주셨듯이 저는 얼마든지 답변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저보다 더 사업에서 부각을 보이시는 분들께 메일을 단체 발송을 여기도 하고 저기도 해보시면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 검색 엔진이나 철저한 분석을 통해서 하셨으면 좋겠고 인기 있는 사이트,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기 있는 사이트에서 어떤 부분 때문에 인기가 있는지 지금 어떤 웹사이트 만들고 싶으시다 하셨죠? 사용자 패턴 분석. 네, 네. 그럼 그거의 대표적인 예로서는 서베이 몽키. 를 보시면 저 같은 경우에 되게 충격을 먹었어요. 그렇게 프로그램이 잘 나올 수 있는지 몰랐고 서베이 몽키 보고 다음에 또 놀란 건 플래시 형태로 서베이 뭐가 또 있어요. 그렇게 비주얼하게 예를 들어 뭐 클릭을 하나 하면 그 클릭된 지문이 보통 같은 경우 화면이 완전히 전환되고 나오는데 거기 같은 경우에 클릭하면 그게 옆으로 쓰레기통 버튼을 눌렀을 때 그 아이콘이 다이내믹하게 들어가는 게 보이듯이 하나씩 눌렀을 때 그 반응들이 다 보이게 만들어 놓은 사이트도 있다는 그런 건 사실 따라하기 저도 힘들어요. 다이나믹한 부분은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수학적인 계산도 들어가고 여기 앵그리버드 다 해보셨죠? 이렇게 뿅 돼지 나가는 거, 아니 돼지가 아니 새 날아가는 거 그거 같은 경우도 중력값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미적분이 들어가죠. 네, 그렇게 동적인 움직임을 구성할 때는 비용이 커져요. 제가 다음에 아마 보여드릴 사이트가 비용이 많이 드는 사이트가 왜 비용이 많이 드는지 보여드릴 거예요. 그리고 두 가지만 보고 잠시만요. 이렇게 하나가 더 있구나. 한 장만 더 보고 일단 쉴게요. 조금 더 낮게 만들기. 기존 시장에서 만약에 기술력에서 저희가 못 따라갈 만큼이 아니라고 판단이 되시면 그거보다 조금 더 낮게 만드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나는 이 정도 애들이 했으니까 나는 이거보다 확 뛰어넘어서 완벽한 걸 만들겠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기간이 길어지거나 실제로 그게 효용성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패브릭 제품은 저도 잘 모르겠고 의류 같은 경우에는 더 잘 만들어야지가 안 통할 수 있습니다. 저도 의류를 해봤지만 의류는 포화 상태인 거 아시죠? 특히 여자 의류는 거기서 뭐 좀 더 낮게 만들어 보겠다거나 이런 거는 사실 의미가 없을 수 있고 홍삼 제품을 파신다. 전 되게 많은 걸 의뢰받아봤거든요. 고로쇠물 그거 같은 경우에는 그때 시장 조사를 해봤는데 시장이 많이 구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낮게 만드는 게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하시는 분야도 사회적 기업 국제 교류 사이트가 많이 없을 경우에 그거보다 조금 더 낮게라고 처음에 기획을 잡으시면 처음 시작하실 때는 괜찮을 거고 직접 프로그램이나 디자인을 약간만 하시면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보면 이게 이 부분이 아니었구나 생각되면 그때 고치시는 거 그런 걸 좀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강점을 하나 만드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제가 요즘 발견한 강점은 동영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나가서 인터뷰를 하셔도 되고 제품을 들고 말씀을 하셔도 되고 제품만 가지고 동영상을 간단하게 제작하셔도 되는데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면 동영상 제작이 생각보다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다른 포토샵으로 좀 더 화려한 이미지를 구성한다거나 그런 건 요즘 효과가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유튜브에서 UCC 중에 100만 건, 1000만 건 되는 것 중에 고양이가 지나가서 갑자기 발딱 일어서는 이런 게 유행하는 이유는 저희는 이미 포토샵이나 고화질의 퀄리티의 제품들에 익숙해져 있어서 오히려 스토리텔링을 하거나 속이는 것 같지 않은 제품을 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포토샵으로 잘 꾸며서 잘 팔린다는 얘기는 딱 드리기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동영상을 말씀드리는 거고 동영상 퀄리티가 광고처럼 높지 않아도 사람들에게 충분한 호감을 가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제가 지금 잠깐 기억나는 건 소카라는 게 있어요. 차를 공유해서 쓴다는 개념인데
남의 차를 한두 시간을 인터넷으로 예약을 해서 쓰겠다는 건데 그걸 동영상으로 찍어놨는데 그게 그냥 효과가 있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간단하게 직원들 5명이 모여서 정말 장난처럼 찍었지만 사람들한테는 엄청난 뷰를 기록하고 실제로 그 사람들이 얼마나 봤는지 알 수 있는 시대가 왔죠. 유튜브를 통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아주 어려운 부분입니다. 프로그램을 더 많은 비용을 투자할 것이냐, 디자인에 많은 부분을 투자할 것이냐, 난이도를 미리 파악하시는 게 중요해요. 지금부터 더 이 부분에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 예를 들어 프로그램을 크게 잡고 가면 완성도 안 되고 시장에서 그 기능을 정확히 원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 실제 이렇게 오픈을 해보면 굉장히 잘 나온 플랫폼인데 사용자가 발생을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작게 시작하자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자, 작게 시작하는 건 정확히 어떤 거냐면 제작이 간편한 형태로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그냥 작게면 뭐 구분이 안 되시잖아요. 어떤 게 프로그램이 적게 들어갔고 어떤 건 판매는 많이 이루어지는데 프로그램이 크게 들어갔을 수도 있고 작게 들어갔을 수도 있거든요. 아까 예를 들면 여기 지금 안 오신 분 중에 저한테 알려주신 사이트가 있는데 쇼핑몰에다가 가방을 클릭해서 쇼핑몰에 넣었을 때 또 다이나믹하게 움직여요. 아무것도 사이트에 특이점 없고 쇼핑 카트에 넣기를 하면 거기 있는 게 마치 손으로 끌어서 넣은 것처럼 이동을 하는 모습이 너무 예뻐요. 그것만 하면 난 얼마 안 들겠다 생각했는데 그분이 견적을 받으러 갔더니 뭐 2,000을 달라고 했던가 뭐 그랬다고 하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제작이 간편한 형태로 먼저 웹 에이전시의 의뢰가 아니라 문의를 해서 알아낸다거나 아니면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알아낸다거나 그런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사용자에게 안정된 시스템을 제공하자. 프로그램을 크게 가면 에러가 많이 나요. 여러분들이 이제 프로그램이 들어간 웹사이트를 만드시게 되면 당연히 경험할 에러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세상에 에러가 없는 프로그램은 은행권밖에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드코딩이라고 하는 건데 이거에 또 여러분들이 지루하시지 않게 저도 못 웃기려고 했는데 못 웃기진 않네요. 그래서 재밌는, 제가 사람들한테 이 프로그램 얘기하면서 재밌어하는 스토리 중에 하나가 있는데 하드코딩이라는 게 있어요. 옛날에 방사선 기기가 나왔는데 사람 방사선을 측정하잖아요. 엑스레이 기계인가요? 근데 그걸 처음에 만들었을 때 쬐는데 죽었대요, 사람이. 그러면 안 되겠죠. 프로그램을 짰는데 사람을 죽이는 프로그램을 짜야 돼요. 그래서 의학 쪽에 있는 하드코딩은 아주 작은 걸 짜도 몇 억씩 해요. 에러가 나면 안 되니까. 에러 나면 사람이 죽으니까. 그래서 하드코딩이라고 부르는 거고, 은행권도 그 다음에 이어서 하드코딩 방식을 채택을 했지만 저희는 모두 소프트코딩입니다. 에러가 날 거예요. 분명히 납니다. 안 날 수 없는 환경이고 그 에러가 어떤 건지는 여러분들이 인식을 못 하실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아까 전체 보기 버튼이 안 보였었죠. 근데 약간 뭔가 될 것 같은데 안 되고 이런 거. 그게 에러예요. 근데 저희는 그게 에러라고 인식을 못하고 내가 못하는 거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웹사이트는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뭔가 클릭하려고 했는데 안 되면 실제로 에러 메시지를 띄우거나 아니면 메뉴가 아예 안 들어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뭔가 사용이 불편한 것도 에러라고 보시면 돼요. 프로그램과 하나 지쳐서 놔버린 거. 그런 것도 에러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안정된 시스템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을 작게 가시는 걸 처음에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거에 또 중요한 건 프로그램이 에러가 나면 사용자가 떠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더욱 더 강조해서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크게 해서 이 기능이 없으면 안 될 것 같지만 그 기능이 없었을 땐 사이트가 돌아가지만 에러가 나는 사이트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실망을 하게 되면. 그리고 스타트업에게 도박은 금물이라는 이건 뭐 순수하게 제 의견이라서 뭐 딱히 말씀드리기 힘드네요. 왜냐하면 지금 벤처 창업계에서는 10억을 투자받아서 뭐 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제가 보기엔 도박이지만 그렇게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틀렸다고는 말씀 못 드릴 것 같아요. 그리고 꼭 주어진 비용을 모두 소진하는 게 옳은 길은 아니다. 이거는 제 개인적인 사견이지만 이렇게 하시길 추천드리는 건 요즘 청년창업 그쪽 들어가신 분들이 그 정해진 비용을 다 쓰려고 노력을 하세요. 근데 예를 들어 처음에 1,000만 원짜리 홈페이지를 그렇게 의뢰를 그쪽 정부 지원을 받아서 제작을 하신 분들의 특징은 제가 봤을 땐 개인적인 의견은 다음에도 그 규모를 원하세요. 아직 그렇게 만드실 수 있는 기획력이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전에 1,000만 원을 썼으니까 이번에도 1,000만 원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처음에 작게 시작하는 걸 추천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처음에는 직접 그래서 시작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기 때문에 이런 강의를 만든 거고, 어디서 지원을 받아서 다른 사람의 손을 빌려서 만들게 되면 그 다음에 또 만들어도 발전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발전된 형태를 원하시면 작게 시작하는 거예요. 주어진 돈이 1,000만 원이고 1억이면 그 중에서 일부를 사용하고 나머지는 다른 비용으로 돌리실 생각을 해보시던가 아니면 아예 포기하시는 방법도 창업에서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자, 웹표준과 기술 동향을 아는 건 이거는 저번 시간에 다 설명을 드렸는데 이 정도 세 가지만 정확히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뒷부분에 이제 프로그램 부분에서 정확히 더 자세히 아시면 되고, 처음에는 이게 뭔지 정도를 아셔야 웹 에이전시와 싸울 때 뭐 선방을 날리거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크로스 브라우징은 모든 웹 브라우저에서 다 뜨는 거, 네, 모바일 환경에서도 뜨고, 뭐 애플 컴퓨터에서도 뜨고, 아이패드에서 뜨는 거. CSS는 스타일 시트 입히는 거고, 이건 좀 전에 길게 설명을 잠깐 드렸었으니까 패스를 하고요. HTML5로 앱도 만들고, 웹페이지도 만들고. HTML5가 좀 만능인 시대가 오고 있으니까 제 사견은 요 세 가지 정도가 좀 중요한 웹 표준을 구현할 수 있는 기술 동향들이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디자인 쪽을 견적을 잡으실 때, 비용을 산정하실 때, 아니면 일정에서 어느 만큼의 시간을 소요하실지를 정하실 때 참조가 되시라고 넣은 건데, 디자인이든 프로그래밍이든 날짜를 딱 끊으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프로그램하고 디자인하고 같이 들어가는 경우는 잘 없고, 실제 웹 에이전시도 그렇게 하고, 보통 분들은 같이 들어가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제 생각엔 완성이 되게 더뎌지시거나 헷갈려서 더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프로그래밍, 디자인이 끝난 상태에서 프로그램을 들어가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같은 분야에 있는 웹사이트들을 보면 뭐 의류든 뭐든 딱 눈에 차는 게 많지가 않은데, 여기는 제가 보기에는 한 80% 정도는 되게 잘 만들었구나 싶은 것들이 많아서 쭉 보거든요. 그리고 업데이트도 하루에 한 번 정도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해보고 싶은 거 하나가 있거든요. 제가 한 페이지만 보여드릴 테니까 제일 괜찮은 거 하나를 뽑아주세요. 그러면 얼마나 저희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알게 될 거예요. 자, 여기서 볼게요. 세 개 중에 이 세 개 중에 첫 번째가 제일 좋으신 분, 두 번째가 제일 좋으신 분. 손가락으로 갈까요? 자, 제일 좋은 거를 하나, 둘, 셋으로 해주세요. 2번, 3번, 2번, 1번, 2번, 3번, 2번, 3번이 제일 1번하고 3번이 제일 많으시네요. 네. 여기서 왜 그렇게 판단을 하셨는지,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 사이트들이 좀 괜찮은 편이라서 좀 많이 의견들이 엇갈리시는데, 보통 사이트들을 보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보통 사람들이 호감을 가진 사이트는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같은 판단을 하실 거라고 좀 예측을 했지만 좀 다르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왜 좋은지에 대한 거에 대한 분석을 조금 하셨으면 좋겠어요. 디자이너가 아닌 분들을 대상으로 디자인을 제가 강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야매를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디자인과에서 저는 어떻게 하는지 모릅니다. 제가 안 배웠기 때문에. 근데 디자인은 어차피 제가 해서 뭐 파라모도 받고, 고객들이 좋아하는 디자인을 뭐 전 국민이 좋아하진 않겠지만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디자인을 만들어 봤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런 방법을 한번 추천해 드려 보는 거고,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나 주변 지인들에게 물어봤을 때 괜찮은 사이트가 있으면 그게 왜 좋은지 계속 파고드는 거죠. 왜 괜찮을까? 그래서 제가 알게 된 기법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게 여기 뒷부분에 하나 나올 겁니다. 색 배치라든가 큰 이미지가 들어간다든가, 그리고 외국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텍스트를 좀 더 이유 있게 배치했고, 한국은 디자인 위주로 배치했다는 거. 그 위치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UX를 고려했다면 한국은 UI를 좀 더 고려하는 편이라는 거. 그런 게 좀 제가 보기엔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되게 많았는데 두렵네요. 여기 패션과 뭐 이렇게 디자인 전공하시는 분들이 여러분이 와 있어서 말하는 게 겁나네요. 전 전문가가 아니라면 상세한 장점을 파악을 하는데, 뭐 예를 들어 이 사이트 같은 경우에 여기 X에 있는 바뀌네요. 색깔이 일치하죠. X에 있는 거랑 저 바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리고 여기 있는 빨간색도 그렇고 여기 있는 빨간색도 그렇고 다 같은 색을 사용했어요. 이 색깔 값은 포토샵을 이제 나중에 배우시게 되면 숫자로 나오거든요. 그 숫자 값을 사용을 했고, 전체적으로 뭐 약간 완전히 검정색이 아닌, 대부분의 사이트는 완전히 검정색을 쓰지 않아요. 그래서 검정색이 뭐 약간 회색 계열의 검정색을 사용하고 빨간색이 포인트색이라는 거. 그렇고 전체적인 레이아웃이라고 해서 구조는 가운데 배너를 크게 잡아줘서 사진으로 디자인을 커버를 했다는 거. 그리고 글자체도 통일성을 줬다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하다 보면 하나씩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동종 업계 쪽이라든가 아니면 자신이 좋아하는 디자인을 패턴을 분석하는 거, 지금 방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을 적어서 나도 그 부분을 살려야겠다 생각을 하시면 사이트를 뭐 다음 시간에든 드로우하실 때, 그리실 때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뭐 메모를 달아놓으시는 거죠. 같은 계열의 색깔로 이 부분 들어간다든가, 보통 스토리보드 그리실 때는 색깔 없이 시작하시거든요. 뭐 색깔을 쓰시는 분도 있지만, 그랬을 땐 메모를 이렇게 달아놓으시면서 이쪽 사이트에서 봤던 장점들을 가져가시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예를 보자면, 자, 아까도 목표를 파악하실 수 있고, 이건 복잡함에도 제가 보기엔 좀 잘 나온 사이트라고 보거든요. 많은 정보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크게 색깔로
디비전을 나눴죠. 이 분할을 나눴죠. 보통은 뭐 선으로 나눈다든가 해서 좀 더 보기 어지러운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깔끔하게 사진을 잘라서 잘린 형태의 사진은 좀 더 구획을 나눴다는 걸 표현하기 쉽다는 거. 여기에서 그냥 홈페이지 제작한 사람으로서 눈에 크게 보이는 건 뭐냐면 제작하시다 보면 무조건 박스 잡이로 가셔야 되거든요. 이거 전체를 한 이미지로 가실 수도 없고 일단 나누셔야 돼요. 프로그램을 하시려면. 포토샵을 하셔도 이 부분을 일단 떼서 뭐 이미지 컷만 넣으신다든가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을 이미지 컷으로만 넣고 나중에 프로그래밍에서 글자를 넣거든요. 뭐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져와서. 그래서 그 구획을 나누는데 이것처럼 좀 깔끔하게 나온 게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여기 뭐 보자면 저는 이제 이름을 매기는데 탑에서 T 요건 로고 T 1, 2, 3, 4, 5 들어가고 여기는 버텀이라고 해서 밑에 부분 1, 2, 3, 4, 5 들어가고 6, 7까지 들어가고 여기하고 요 노란 부분은 프로그램으로 뒤에 배경으로 깔고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서 구획을 나누는 거가 레이아웃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걸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으면 좋겠고 그런 것까지는 네 기획자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디자이너가 짜줬을 때 이게 어떻게 구획이 나누는가를 알게 되고 뭐 그거를 바꾼다든가 바꿔달라고 요청을 한다든가 할 수 있는 게 소통의 능력이 되실 수 있도록 한번 레이아웃이 뭔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려봤고요. 그리고 이것도 아까 약간 드린 말씀인데 사용자들이 좋아하는 페이지가 있어요. 사용자들이 익숙한 환경. 제가 뭐 나름 찾아본 일반적인 의류 쇼핑몰이라고 찾아본 건데 굉장히 뭐 이게 새로운 형태라고 생각하면 되게 복잡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많이 본 형태라서 피를 내려보면 뭐가 뭔지 알았습니다. 어디가 가격인지 이미 머릿속에 있고요. 두 번째 줄은 가격일 거고 첫 번째 줄은 제목일 거고 자세한 내용은 없고 세트라고 하면 뭐하고 세트인지 이미 알고 있고 저희. 근데 만약에 황태 세트 이러면 뭐가 세트인지 모르죠. 음료수를 껴주는지 봉지를 껴주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사용자들이 인식하고 있는 부분에서는 굳이 설명이나 집다는 걸 빼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 그래서 간결하게 정보를 표현해도 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복잡한 새로운 제품에 대해서 너무 간결하게 표현하고 디자인 위주로 가다가 실패하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뭐 새로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제품 설명에 약간 주력을 해주실 때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상품인 경우 가방, 신발, 옷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간결하게 표현해 주시는 게 제작에는 훨씬 쉽고 판매에서도 도안이면 모일 수 있겠죠. 네, 아주 깔끔하게 나와서 판매율도 높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근데 처음에는 제작이 힘들기 때문에 뭐 이렇게 제품이 있으면 제품하고 텍스트만 되게 강렬하다고 보거든요. 저는 이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메인 상품이 딱 하나만 아니면 메인 캐릭터 하나만 처음부터 지금 아까 보셨던 여러 가지 정보들 막 나오는 방법이 있고 이런 방법도 있다는 거. 그래서 제품을 강조하고 싶으실 때는 이런 방법도 있고 이것도 성공할 수 있는 페이지고 아까 의류 쇼핑몰도 충분히 성공할 수 있는 형태예요. 그걸 머릿속에 두시고 디자이너에게 의뢰를 직접 하시든 할 때 그런 점 의뢰하고 둘 다 가능성이 있다는 걸 열어놓으시고 가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전 지금까지 제가 했던 얘기를 완전히 뒤집어서 말씀드리자면 홈페이지를 안 만드셔도 돼요. 홈페이지 유료에 들어오는 것 중에 10개 중에 하나는 정말 만들어주고 싶지 않은 홈페이지들이 있어요. 이미 블로그에서 되게 잘하고 계신데 지금 되게 잘하고 계시죠? 여기 하시면서 저는 300만 원 주고 홈페이지를 만들겠어요. 이러고 오시면 저는 만들지 마세요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블로그로 하셔도 되는데 왜 홈페이지를 만드시나요? 그럼 꼭 만들고 싶어 하세요. 왜냐면 개인적인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절대 무시할 수가 없는 게 저도 뭘 만들겠다고 생각을 하면 일단 만들게 돼요. 그게 제가 못 만들 수도 있고 그게 누구한테 보여줄 만큼 가치 있는 일이 아니면 그냥 만들고 싶어질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절대 이런 뭐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사장님들의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블로그나 페이스북으로 처음에 시작을 하시거나 계속 하셔도 될 경우도 많아요. 블로그, 지금 딱 좋은 예가 있네요. 여기 보시면 블로그로 상품 구매하는 사이트가 꽤나 많거든요. 뭐 사진관이 저도 몰랐는데 한번 혹시나 해서 검색을 해봤는데 사진관의 한 50%는 블로그를 운영을 하세요. 사진관은 왠지 홈페이지가 잘 나와야 될 것 같지만 이렇게 운영하신다는 건 역으로 생각해보면 50%가 그렇다는 건 그분들도 장사가 잘 된다는 얘기죠. 그런 것들의 예가 여기 링크에 있는 거고요. 그리고 페이스북이 워낙 강력한 요즘 홍보 효과이기 때문에 여기에 피드를 남기시는 게 오히려 홈페이지를 만드는 것보다 훨씬 파급력을 가지고 일단 주변 페이스북 친구 100명이라도 이 사실을 알게 된다는 놀라운 사실이죠. 왜냐하면 홈페이지를 만들었을 때 100명이 안 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페이스북을 만들었을 때는 피드에 대한 답변도 받을 수 있고 굉장히 커뮤니케이션에서 강한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천드리는 건 여기에 보이시는
특수 분야를 제외하고서는 블로그, 페이스북 정도는 다 운영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그래야 사람들과 소통을 할 수 있고 제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가입하세요 하면 저 지금 TS0001 같은 현상이 나오죠. 제가 만든 홈페이지에 여러분 가입자 4명 계시고 댓글은 6개 정도 있습니다. 네, 제가 사실 생각했던 수치보다 2배 정도 높아요. 그러니까 네, 저도 처음에 홈페이지 만들 때는 당시에는 페이스북이나 뭐 당시에 제가 뭐 2000년도에 시작했을 때는 가입 형태가 되게 일반적이었고 홈페이지에 가입한다는 절차가 개인정보에 대한 우려를 낳지 않는 상황이어서 그때까지는 그렇게 했지만 저도 차츰 제 생각을 깨기 시작을 했죠. 제가 만드는 가입 프로그램 2년, 3년에 걸쳐서 막 프로그램을 짜놨는데 페이스북이 나오고 나서 되게 무의미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페이스북 로그인 기능을 사용하고 있고 페이스북 로그인 기능 다들 써보셨나요? 클릭 한 번으로 그쪽에 있는 로그인 정보를 저희가 받아 쓸 수 있죠. 그런 것 때문에 페이스북 자체에서 활동하시는 것도 어쨌든 추천을 드려요. 그 홈페이지에 나와서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싶으신 분들 역시나 처음에는 페이스북에서 커뮤니티를 형성하시고 저희 웹사이트에서도 같은 기능이 있습니다. 웹사이트에서 활동을 하시면 어떤 혜택이 있습니다라고 유도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게 훨씬 더 편하더라고요. 저도 지금까지 여러 가지를 도와드리다 보니까 그런 걸 추천을 드린다는 의미에서 적어놓은 거고요. 근데 블로그에 가면은 카드로 결제 안 되잖아요. 네, 블로그는 안 돼요. 그래서 그것도 추천드릴 수 있는 방법은 처음에 보통 카드 수수료 3.4% 때문에 홈페이지를 여셔도 제가 만들어낸 사이트들의 80%는 그 신용카드 결제를 안 하세요. 카드 수수료 안 내려고. 근데 물론 그것 때문에 더 판매가 안 이루어질 수도 있는데 타겟층에 따라서 나이 드신 분들은 계좌 이체가 더 편하실 수도 있거든요. 뭐 깔고 있는 게 더 힘드시기 때문에 뭐 공인인증서도 나이 드신 분들은 없으실 수 있고 인터넷 결제는 정하실 수 있으니까 보조수단으로서 홍보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걸 지금 설명을 드렸고 잘 만든 블로그 하나는 웹사이트 부럽지가 않더라고요. 사이트 만들어서 실패하시는 분들 많이 봤는데 블로그가 오히려 성공률이 높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보조수단으로 사용하셨으면 좋겠고 처음에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를 한번 알리는 용도로 블로그를 사용해 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는데 저 같은 개인적인 경우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거래처의 경우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블로그를 통해서 상품을 알게 되고 홈페이지를 연결하는 버튼이 있음에도 안 누르고 그냥 거기서 전화 와서 판매가 이루어지는 경우 굉장히 많이 봤고요. 그리고 제 블로그에다 이것저것 해놨는데 뭐 신문사에서 연락이 온 적이 있어요. 제가 찍은 사진에 할아버지가 있는데 그 할아버지 지금 어디 있는지 아느냐. MBC에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도인이라면서. 그만큼 노출률이 높아요.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었던 거고 상품을 올리셔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블로그를 통해서 벌어진 일들이 꽤나 있었어요. 그리고 네이버 다운 데이트 고용 고객층을 확보할 수 있다는 거. 그분들이 사용을 하시다가 로그인이 돼 있으니까 댓글 남기시기가 훨씬 편하거든요. 그래서 사용자 로그인 정보를 쉽게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밑에 있는 것들은 많아서 일단 넘길게요. 자, 그리고 요번에 이제 처음에 이 프레젠테이션 보셨던 분들은 못 보셨을 텐데 전체 이제 5가지 큰 주제를 던져드리고 싶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모바일 환경을 이제 생각해보니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처음에는 제 생각에도 모바일 웹이나 앱을 개발하신다거나 이런 것들은 별개라고 생각을 하고 홈페이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봤을 때 사이트들 들어가 보니까 얼마 전에 거래처에서 연락 온 것도 그렇고 모바일 웹을 무료로 만들어주는 분들이 꽤나 많아요. 그거 들어보셨나요? 모바일 웹이라고 해서 도메인이 아예 달라요. 그래서 저도 참 신기했는데 만약에 제가 지금 하는데 지금 삼다도 횟집이라고 있어요. 삼다도 횟집 엔터를 치면 일반 홈페이지가 나오고 모바일 홈페이지 주소가 따로 나와요. 그런 경우에는 모바일 웹사이트에서 굳이 모든 정보를 다 찾아보지 않아도 될 때는 그렇게 무료로 이용하셔도 되고 아니면 모바일 웹만 따로 제작하셔도 되고 또 한 가지 방법은 그래서 선택을 하실 수 있다는 거죠. 다른 한 가지 방법은 웹사이트가 모바일에서 뜰 수 있도록 플래시로 아예 안 만들고 작은 글씨들을 좀 배제하고 짜실 수도 있는데 그러면 또 머리가 터지죠. 아 이거 1024-768 뭐 아니면 1000픽셀로 만들었는데 조그만 화면에서 보려니까 어느 부분을 좀 더 크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계속 테스팅을 하면서 하셔야 되기 때문에 차라리 컴퓨터에서 보는 거 따로 두고 모바일 웹은 무료로 만드시든 아주 간단한 형태로 소개만 하시든 컴퓨터에서 접속해보세요 라고 하시든 뭐 이런 방법을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플래시가 좀 대표적이죠. 플래시를 쓰면 그냥 제가 보기엔 안 쓰는 게 그러니까 안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안드로이드든 아이폰이든 플래시는 아이폰에서 아예 안 나오고 안드로이드에서도 아무리 해봐도 별로 나오는 게 없더라고요. 지금 프레지도 원래 잘 나왔었는데 제 폰에서 안 되는 거 보면 아마도 다른 폰들에서도 그러니까 고사양의 플래시들은 잘 안 돌아가는 것 같아요. 실험 가능한 일정을 짜긴데 한 달 달력을 펴놓고 전화하거든요. 일주일은 기획회의하고 각종 상의를 하는 걸로 잡고
일주일은 디자인을 해서 디자인 캡처 화면을 6장 정도 보내드리고, 그리고 프로그램은 보통 상의는 안 해요. 큰 아예 ERP 프로그램은 프로그램만 가지고 처음부터 상의를 하고, 아닌 경우에는 쇼핑몰이든 아니면 일반 회사 소개 홈페이지든 그런 건 프로그램 상의는 안 하고 주요 기능만 얘기를 듣고 맞냐 틀리냐 한번 확인을 하고 일주일을 또 지정을 해놓고 마지막 수정 보수를 일주일 두고 딱 한 달을 잡습니다. 한 달 안에 끝나는 거 50%고요. 한 달 안에 안 끝나는 거 50%예요. 그거는 요 밑에를 보시면 프로그램과 디자인 난이도를 저도 가끔 헷갈릴 때가 있고, 맡기시는 분이 이런 건 당연히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기능이 굉장히 고난이도일 수도 있다는 거. 아니면 더 많은 사례는 뭐냐면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굉장히 쉬운 경우가 많아요. 페이스북 로그인? 어떤 의뢰업체에다 맡기면 100만 원이나 200만 원을 더 받을 수도 있고, 어떤 업체에다 의뢰하면 아예 안 받을 수도 있어요. 페이스북 좋아요 버튼 돈 받는데 굉장히 많습니다. 간단한 건데 돈 안 받을 수 있고요. 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그런 부분을 앞으로 프로그램 강의에서 좀 더 난이도를 보실 수 있을 거고, 방금 설명해드린 그런 예제로 보여드렸던 웹사이트들에서 난이도를 측정을 해보시는데 제가 그 부분을 좀 빼먹었네요. 그게 어느 정도의 난이도를 가지고 있다는 건 좀 빼먹었는데, 마지막에 토론하면서 어느 정도 얘기를 해주시면 난이도가 어느 정도인지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오픈 날짜를 지정하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제가 나름 되게 보시면서 쓴 이 PPT 자료인데 되게 생뚱맞게 좀 관련성 없어 보이지만 되게 중요하다고 든 거예요. 오픈 날짜를 왜 먼저 넣으셔야 되냐면, 보통은 혼자 일 안 하시거든요. 같이 일하시고, 저 같은 경우도 협업을 하는데 오픈 날짜가 며칠이라고 딱 정해놓지 않으면 일정이 계속 늦어져요. 그래서 오픈 날짜는 며칠이라고 주변에 알려주시고, 이건 심리적인 건데 주변의 친구들, 제가 믿는 사람한테 알려주면 지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만드실 때 퀄리티를 보시는 게 아니라 완성을 보시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하다가 계속 퀄리티만 따지다가 결국 완성 날짜 완성이 안 된 상태로 오픈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낮게 잡으시고 완성도 높게 끝내자 하는 게 이 오픈 날짜를 지정했을 때 효과라고 보시면 되고, 소비자들의 반응에 따라서 계속 수정해 나가는 홈페이지가 굉장히 어렵다는 건 저도 인정을 하지만, 웹 에이전시에 의뢰하지 않았을 때는 또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했을 때는. 그래서 작게 잡고 하시면 다음에 수정을 하시면서 소비자들의 반응이 사진이 너무 작아서 안 보여라고 얘기하면 자기의 그 소신을 무너뜨리셔도 상관이 없다고 봐요. 왜냐면 계속해서 컴플레인이 들어오는 건 문제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아무리 봐도 작지 않은데 작다 그러면 그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판매를 원하시면 그때 바꾸시면 됩니다. 하지만 웹 에이전시에 의뢰했을 때 사진 크기 하나 바꾸면 굉장히 큰일이 될 수 있어요.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상품이 한 줄에 4개가 들어갔는데 3개가 들어가게 바꾼다는 건 이건 내가 이 프로그래머 직업을 그만둬야 되나는 생각을 들게 만드는 아주 엄청난 일일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시면 이미 홈페이지 정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바꾸는 데 큰 문제가 없을 수도 있다는 이런 역설적인 일이 나올 수도 있죠. 프로그래머보다 내가 잘하네? 이런 놀라운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제 띄엄띄엄 들은 얘기로 한 20개, 30개 업체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런 현상들이 있었어요. 홈페이지를 제작을 의뢰를 받아요. 되게 어렵죠? 그럼 뭐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뢰를 받으면 딴 업체에다 전화를 합니다. 그 업체는 저희 홈페이지 만들 건데 이렇게 만들 거예요 하고 거기서 만들어서 받아서 넘겨줘요. 그리고 보통 반액을 거기서 그냥 먹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네. 타사에 또 의뢰해요. 사과를 주문했는데 옆집에서 가져와요. 그런 현상들이 굉장히 많고요. 자, 그리고 무조건 된다. 왜냐면 프로그래머들, 디자이너들이 아직 픽스가 되지 않고 우리 애들은 당연히 하는지 안 하는지 영업에서 모릅니다. 그래서 일단 된다고 해놓고 할 줄 아는 사람을 찾아가세요. 그리고 프로그래머와 디자이너의 교체는 자주 있습니다. 디자이너는 돈을 많이 안 줘서 나가고요. 프로그래머는 일하는 환경이 마음에 안 들거나 역시나 돈이 엄청 많이 줘야 되는데 안 줘서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금 어떻게 됩니까? 계약금 토해내는 경우가 한 번도 없어요. 1,000만 원을 내시든 2,000만 원을 내시든 돈 돌려주지 않는 게 이쪽의 일입니다. 그래서 계약금을 내시는 걸 저는 굉장히 조심하라고 말씀드리죠. 과제는 다 한 가지입니다. 로고가 없이 쓰는 분들은 로고를 만드시면 제가 디자인에 대해서 약간 조언을 해드리는 데 훨씬 도움이 될 거고, 스토리보드는 제가 다음 주 프레젠테이션을 만들게 되면 그거 보시고 좀 그려오시면 좋아요. 그러면 조언을 드릴 부분이 있을 텐데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떠는 사람은 도움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